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순간,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가장 먼저 버리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돈, 명예, 사람 등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답변이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먼저 버리겠다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한다면 한국은 사람을 먼저 버리겠다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한 외국인은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땅을 처음 밟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은 자신의 사연을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로 작성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어떤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인으로 현재 회사에서 해외의 사업체들과 소통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아시아 지역을 주로 담당하다 보니 그간 전염병이 극성일 때는 제 본 업무보다 다른 업무를 더 많이 해야만 했죠. 왜냐하면 제 회사의 고객은 거의 한국과 중국, 일본의 회사들이라고 봐야 하는데 이 세 국가 모두 오래도록 외국인 입국이 까다로웠고 사회의 분위기도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 일정을 잡기가 무척이나 애매했거든요. 여느 회사들처럼 저희 회사도 그 기간 동안 꽤나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따라서 당분간 프랑스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한국과 일본의 입국 규제가 많이 풀렸고 회사의 사정도 나아져서 저는 드디어 아시아 현장에 투입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두 국가 모두를 다녀온 뒤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고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순전히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제가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최고일 거라 생각했던 프랑스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었거든요. 물론 프랑스가 평소에도 서비스가 불친절한 건 프랑스인인 저도 인정하는 사실이지만 체계와 절차 또한 엉망이었어요. 전염병 때문에 비행기가 날 수 없으므로 항공사에서 승무원을 해고한다는 둥, 공항에서 공항 직원을 대폭 감축한다는 둥, 해외여행 규제 해제 후 일이 늘어난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며 파업을 하고 있다는 둥 전부 TV로만 접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났는데 지금 프랑스의 공항은 마비 수준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뭐 이해는 합니다. 그동안 전염병 때문에 굳게 닫힌 하늘길은 항공사와 공항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을 강제했고 실제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직원들을 해고하며 이에 순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랑스도 다른 나라들처럼 폭등한 해외여행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니 정말 속상했어요. 직원이 없어서 몇 시간째 기다리는 와중에도 공항 측의 실수로 짐이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의 항의 때문에 마치 지옥이 있다면 여기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나 프랑스의 경우 꽤나 빨리 규제를 풀었음에도 아직도 이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죠. 충격적이게도 기대했던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저는 일본에 꽤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규제를 가장 늦게 풀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적 방문했던 일본은 빠르진 않지만 친절하고 정시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나라였는데 지금의 일본은 훨씬 퇴보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저는 아시아 마케팅을 주로 하다 보니 일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편인데 일본은 최첨단 QR 기술을 이용해 초고속 입국 수속을 받을 수 있다며 엄청나게 자랑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일본은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프랑스보다 더 많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는지 최첨단 기술은 온데간데 없고 모든 것을 볼펜 한 자루로 필기를 하는 아날로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 어렸을 때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본을 보고 옛날 생각이 나며 잠시 추억에 젖긴 했지만 반대로 보면 일본은 십수년이 지날 동안 아무런 발전이 없었다는 뜻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공항에서는 모두가 한숨을 쉬며 기다리는데도 모든 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고용됐는지 미숙한 티가 나는 일본 직원들은 자신들이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가히 최악의 일처리 수준을 보여줬어요. 그 덕에 전염병 전에는 30분만 줄을 서면 될 일도 지금의 일본은 그의 두세 배나 더 기다리며 진땀을 빼야 해서 이런 예상치 못한 피로에 저는 다음날 일본 업체와의 미팅에서 100%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을 안고 한국으로 향했죠. 사실 한국은 오기 전부터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항공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말은 한국의 항공사들은 적자를 감수하고도 인원을 감축하지 않았거나 최소한의 인원만 감축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몹시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도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엄청나게 많은 직원을 해고했는데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미리 예매해뒀는데 문제는 제 회사의 신입 직원이 한국거래처와의 미팅 시간을 잘못 알려준 사실을 일본에서의 출국 직전에 뒤늦게 알아차려서 약속에 늦으리기에 처해버렸죠. 안 그래도 한국에서의 일정은 굉장히 바빠서 일정을 몹시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첫 약속부터 어긋나게 된다면 엄청나게 골치 아파지게 될 것이 뻔했어요. 또한 그 약속은 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체와의 약속이었기에 저는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제발 공항에 사람이 없기를 빌며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안타깝게도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서 공항은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이런 외국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한국 공항의 모습을 보고 확실히 요즘의 대세는 한국이라는 것을 느낌과 동시에 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제 일본에서의 경험을 고려해보건대 이 줄은 적어도 3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했고 3시간을 기다린다고 해도 제 수화물을 무사히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저는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았고 거래처에 사과에 전화를 걸려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심결에 인천공항의 어떤 장면을 본 저는 혹시나 해서 다시 휴대폰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게 되었는데 일본과는 달리 인천공항은 이상하리만큼 질서가 잘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했고 마치 이 업무를 오래 해본 것처럼 능숙하게 외국인들을 처리하고 있었으며 한국의 공항은 직원과의 의리를 지켰는지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수화물을 잃어버렸다고 울부짖는 사람이나 줄이 길다며 불평하는 사람도 아예 없었죠. 심지어 해외 어딜 가든 불평을 한다는 가방에 성조기 장식을 매단 미국인 무리들도 꽤나 흡족한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모든 눈을 걸었던 제 선택은 적중했는데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는 3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했을 만한 줄은 한국에서 20분도 안 되어 전부 사라졌고 저는 아슬아슬하게 제 시간에 맞춰 거래처에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조금 정신은 없었지만 저는 성공적으로 중요한 미팅을 마칠 수 있었어요. 저는 거래처에서 친해진 한국인에게 이때의 경험을 말하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던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그 한국인 직원은 자신도 저번 주에 동남아로 여행을 갔다 왔고 수화물만 2시간 넘게 기다렸다면서 아마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염병 때문에 직원을 감축했지만 갑작스럽게 규제가 풀리면서 아직까지는 몰려드는 해외 여행객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고는 한국의 공항은 직원을 해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승무원 동생도 항공사가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임금을 지불했다며 한국 항공사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인원해고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지연 속에서도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탄을 넘어선 존경까지 들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았으며 사실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믿기지가 않는 행동이거든요. 전 세계적인 위기가 끝난 지금 한국의 직원들은 그러한 배려에 부응하여 자신의 능력을 200% 발휘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나라는 없을 정도죠. 이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규모 구조조정을 남발하며 큰돈을 들여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도 볼펜으로 모든 것을 받아 적는 일본과 안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는데 남들보다 일을 더하기 싫다며 파업을 하는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한국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배려가 모여 저를 포함한 더 많은 외국인들을 더욱 놀라게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어쨌든 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항공 관련 인력 부족으로 네덜란드에서 항공기 수백 기가 운행 취소되기도 했고 독일에서는 수화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부족해 대규모 수화물 분실 사고까지 일어났죠. 물론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직원을 해고함으로써 고정 지출을 대폭 줄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의 순간 돈을 버리고 사람을 챙기는 선택을 했고 결국 이러한 선택은 해외 규제가 풀린 지금 엄청난 성견지명이 되어 전 세계인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글에 대한 다른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의리가 좋은 것은 내 한국인 친구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일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 결국 착한 사람에게 복이 오는구나. 한국의 기업들이 직원들과의 의리를 보인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람보다 돈을 선택하는 것이 최악의 행동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한국인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 철저히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이죠. 한국에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경우에도 의도야 어쨌든 결국 한국인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이야. 유럽의 기업들은 그러한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된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해고해버리거든요. 일본의 경우에는 눈치는 보지만 결국 돈 앞에서 굴복하곤 하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